자,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줄여서 간단하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려 그래도 괜히 복잡하고 어렵죠. 자, 어쨌든 이어가죠. 오늘은 6번입니까? 뭐 남바에 자꾸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자, 오늘은 관절통을 해보죠. 특히 무릎입니다. 무릎은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도 되게 많죠. 자, 관절 쪽에는 퇴행성 관절이 있죠. 퇴행성으로 오는 게 있죠. 쉽게 말하면은 이 무릎 관절 뼈가 이렇게 있다면요, 모든 뼈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연골이 들어있죠. 연골. 연골이 닳아버려요. 하나의 완충 장치인데 닳아버립니다. 닳아버려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깎이죠. 그죠? 깎이면서 이제 주변의 신경들이 막 극도로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은 부풀어 오르죠. 그죠? 피를 많이 보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이고 자꾸 이제 따라가는 거죠. 자, 이거는 원인이 뭐예요? 노화되는 것도 있고 또 뭐예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연골이 파열됐다든가 어떤 그 사고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이런 경우는 진단이 되게 쉽습니다. 그죠? 찍어보면 알잖아요. 요즘은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가서 인공 관절을 집어넣어요. 근데 간혹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건 무릎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털어 나타납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2건 이상을 봤어요. 가까운 데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관절의 연골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통증이 나타나고 붓기도 하고 변형이 돼요. 이 다리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위로 올라가서 뭐예요? 골반까지, 고관절 있는 골반까지도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환장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자, 이 경우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 경우는 철저하게 경락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 관절을 지나는 경맥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뭐냐면은 비경, 위경, 그 다음에 간경. 이것은 절대적으로 3가지는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은 담경, 방광경, 그죠? 또 있죠. 신경, 족솜, 신경. 이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맥 중에서 어떤 것이 주로 원인이 돼서 여기서 나타나느냐를 진단하는 것은 경맥이 흘러가는 선이 있죠. 그 선에서 찾으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어디냐? 위경하고 비경입니다. 이건 뭐예요? 소화기예요. 소화기. 자, 그러면은 위에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리지만 밑에 거는요, 여기서 답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응용을 할 때는 비경, 위경을 주로 하지만은 간경, 담경, 방광경, 신경 요런 쪽을 보조로 써야 됩니다. 사실은 보조로도 도움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침 놓으실 때, 그죠? 아니면 뜸 뜰 때. 자, 그러니까 무릎 아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침 놓는 분들 아시죠? 아시혈이라 그럽니다. 아시혈. 어떤 거예요? 아픈 자리,
아픈 자리에 집중적으로 침을 놓는다. 아시혈도 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시혈도 놓자면 놓지만은 어디를 주로 해야 돼요? 예, 비경과 위경에서 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 정말 많이 쓰는 혈자리 알죠? 똑비혈. 그죠? 예, 양쪽에 요렇게 무릎에 그 양쪽에 쏙 들어간대. 그죠? 예, 그런 혈자리는 빼놓으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무작정 아픈 데를 피를 빼려고 그래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열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릎 관절 부위나 어떤 발목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타박상이 됐든 삐었든 아니면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든 있는데 그 부위에 열이 난다든 열이 나고 벌겋게 부어 있으면요, 사열하면 큰일 납니다. 골병 듭니다. 애 먹습니다. 예. 부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피가 많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거기서 나쁜 것을 처치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위에 또 막 그냥 사열기로 조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 예.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 예. 무작정 사열한다. 그 다음에 이 염증을 삭히고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데 되게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봉침을 써요. 봉침을. 예, 봉독을 쓰죠. 봉침이 좋은 때가 있어요. 잘 듣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열독입니다. 열이 강해요. 현명하게 가려서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나필렉스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래요? 쉽게 말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보통 우리가 통증 있는 부위나 이런 부위, 근육 부위나 관절 주위 부위 같은 경우에 봐서 굉장히 찬 부위가 많아요. 사실은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경우, 특히 어깨, 견통 같은 경우, 예, 오십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부위 같은 때는 괜찮죠. 그런 걸 응용해도 괜찮지만 또는 사열을 해서 피가 안 가고 있으니까 차잖아요. 사열해서 어혈을 좀 빼고 다른 방법을 또 쓰는 것이 괜찮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열나고 부어있는 부위에 벌겋게 충혈된 부위에 사열을 겁없이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골병들 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릎 관절통은 그냥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자, 위에 것은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그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서 지금 줄 서서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것이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찢어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수술 뒤에 반흔, 흉터 있죠. 그것이 경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을 때는 경맥 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 이거는 양방에서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위장하고 소화기 쪽의 문제인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족양명 위경은 여기 두유혈에서 끝나죠.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다 머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치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눈 밑에 성읍에서도 오지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후유증으로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제가 치매 편을 한번 보십시오. 병증이 아니고 족양명 위경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뇌하고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예.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간혹 그런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연골 치환에서 편하다 그러면서 뭐 잘 댕기시는 분들도 있고 전에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아직 불편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경락 문제가 연계가 돼 있어요. 여기도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원인입니다.